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저의 근황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저는, 거치 문제로 좀 고민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일단 2월 20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데요. 일단 부모님 집으로 제 짐들을 좀 옮겨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배우 활동은 경남과 진주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 많았지만 제 스스로 셀프 상담을 하면서 내가 서울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게 반드시 어떤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켰고, 오히려 제가 이제 배우로서는 사실 마른 몸을 유지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서울에 혼자 살면서는 도저히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핍을 느끼면 저는 먹는 걸로 보상하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른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가에 가면 그 대신 제가 다이어트 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 몸매 관리하러 나는 그냥 본가로 간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자체도 사실 좀 스트레스긴 하지만 또 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뭐 명상을 25년째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여전히 에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또 상황인지라 마음이 늘 편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제가 자잘한 오디션들이 올라오는 이제 배우들이 보는 그 게시판을 보다가 하고 싶은 단편 영화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작품이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1차로 서류 전형으로 이제 연기 영상과 이런 걸 보내고, 그럼 자기들이 이미지에 맞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연출자들이 추려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면 2차로 오디션을 봐요. 그래서 오디션 합격하면은 그 뒤로 또 대본 리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집이 없으면 이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연료 얼마를 주냐?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대사를 또 막 일주일, 2주 동안 또 외워가지고 하루 촬영을 하면 학생 영화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많이 줘봐야 15만 원, 20만 원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니까, 차비만 해도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서울을 떠나면 좋은 작품을 막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막 불안감과 조급함이 막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또 깨지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어떻게 마음이 편해졌냐면, 음,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건 이거였어요. 모든 에고가 공통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죄책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만큼 에고가 간절히 원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고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마음의 두려움이 올라왔던 이유가 손해볼까봐였던 거죠. 내가 서울 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배우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손해가 될까봐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그거는 배우 일을 너무 사랑하는 이 에고에게는, 그 일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에고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막 온갖 생각이 또 머리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면서 내가 드디어 일생일대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그 3년의 행운의 시간을 놓치는 게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번뜩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 책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 기적수업. 제가 평생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 기적수업의 뭐랄까, 입문서 같은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가 사라지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 한 10번 봤나? 8번째부터는 세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 책을 제가 또 새해를 맞아가지고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책에 지나가는 자가 되라 라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상이나 영성을 공부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아차림, 뭐 깨어있음, 깨어남 이런 단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혹은 깨어있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세요? 진정한 알아차림, 깨어있음의 진짜 뜻은요. 그렇지. 나는 에고가 아니었지.
그렇지, 나는 이 몸이 아니었지. 그렇지, 나는 이 시공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 하고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진짜 나로 깨어있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야지. 아,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지. 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지. 이 정도의 자각까지는 가야지 알아차림 깨어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몸인 채로 내가 또 고민하고 있었네, 내가 걱정하고 있었네, 이런 정도의 깨어있음을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깊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하는 자각, 제가 하는 알아차림은 내가 또 나를 몸으로, 에고로 착각하고 있었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을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자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지나가는 자가 되라는 말이 저를 좀 깨웠어요. 그렇지. 삶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에고와, 자신을 에고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불행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혹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잖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참나는 시공간 우주에 영향받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말을 딱 본 순간 또 내가 나를 몸과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에고와 거리가 좀 생긴 상태로 제가 제 마음을, 에고를 딱 봤더니 얘가 손해볼까봐, 불이익이 생길까봐,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 경남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가서 살게 되면 불이익이, 손해가 발생할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 에고의 모습을 딱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에고로서의 나는 서울을 떠나서 본가로 들어가면 당연히 배우 활동을 지금처럼 오디션이라도 자유롭게 보러 다닐 수 있는 작은 작품이라도, 상황은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다가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지만, 내가 좀 에고와 멀찍이 떨어져서 최소한 그 에고를 바라보는, 좀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일단 나는 몸이 아니고, 그래서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의 평화를 깨트리거나 좌우할 수 없고, 두 번째,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될 일은 된다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이클 싱어도 저의 마음의 스승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미 찍혀진 한 편의 영화인 거죠. 물론 내가 용서를 열심히 하면, 어떤 깨어남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알아차리고 열심히 하면 시나리오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큰 어떤 일들은 저는 이미 찍혀져 있는 영화라고 인생은 생각합니다. 이 우주가 살아있다에서 말하는 내용처럼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건, 내가 경남에 있건, 아니면 뭐 하와이로 가건 미국으로 가건, 만나게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그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삶은 꿈에 불과하고, 그리고 설사 이 꿈 안에서조차 성령은, 예수는 나를 가장 나의 성장에 걸맞는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걸 떠올렸더니 다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몸과 동일시해서 내가 서울을 떠나면 막 엄청나게 막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좌우할 때는 생각이 막 뻗어가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큰 나로, 결정권자의 자리로, 관찰자의 자리로, 에고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딱 간 순간 그 두려움이 저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보다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삶 속에 있는 존재였을 때는 삶의 작은 변화들에 막 파도처럼 막 이렇게 휩쓸리는, 막 파도에 휩쓸리는 한 조각 배처럼 그러지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자리에 딱 제가 간 순간
나는 저 풍랑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고 저 풍랑이 나를 어쩌지 못하지. 그리고 저 배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저 배가 가는 길도 성령이 다 이끄시는 길이지 하는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에고에서 좀 더 큰 관점으로 이렇게 딱 점프하는 그 관점 이동이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1단계는 그거죠.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거리를 두고. 어쨌든지 간에 막 온갖 생각과 감정이 쫓기는 나로부터 그걸 거리를 두고 띄우고 바라보는 나. 에고와 나의 거리 만들기.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처음 명상을 하던 해나 25년이 지난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시간이 2주가 남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뭐 꼭 어떤 결과를 바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끌어당김 같은 것들을 좀 하기로 했어요. 감사하는 거,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자각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유튜브에다가 자각 일기를 올릴 계획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의 자각 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에고는 손해볼까봐 두려워하지만 진짜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에고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덜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에고의 판단과는 다르게 우리는 언제나 성장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성령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 믿고 내맡기면 된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여러분도 편해지실 거예요. 자, 저는 또 다른 자각 일기에서 돌아올게요.